강당 로비에 여자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김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 목적이 있다고. 입학식은 10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로비는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카메라를 든 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교복깃을 한번 매만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이 제 아들입니다. 목소리는 컸습니다. 일부러 크게 낸 목소리였습니다. 로비 전체가 한 박자 멈췄고 고개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날 이런 장면이 올 거라는 걸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여자는 3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꽤 공들인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초대장이나 학부모 확인증이 있으세요? 저 학생 어머니예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신분 확인이 먼저입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여자는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아이들을 은근슬쩍 뒤로 물렸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팔 옆에 붙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서연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한 발을 앞으로 뗐습니다. 19년 전으로 잠깐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지민은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기저귀가 흠뻑 젖은 채로 배가 고파 울지도 못하는 상태로 한지민은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메모 한 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때 반찬 가게 납품을 마치고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오다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직 자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이를 안고 서연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안 오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열이 나면 밤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큰엄마라고 불렀던 날 서연은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직도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습니다. 여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친모예요. 아들 입학식에 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경비가 당황한 얼굴로 서연 쪽을 힐끗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끝내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한다. 서연은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서자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눈 안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당황함이 아직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 그 직전의 상태.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눈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외상 달아달라는 사람, 납품 단가 후려치는 사람, 아는 척하며 무언가 빼내려는 사람들. 전부 그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큰엄마예요. 짧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자, 한지민은 잠깐 서연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처럼 피식 웃었습니다. 아, 형님. 가라면 비켜요. 저 친엄마예요. 아들 입학식인데 당연히 제가 있어야죠. 주변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조용히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 서연이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말했습니다. 감정 없이, 그냥 확인하듯이. 맞아요. 내가 낳았어요. 언제 두고 갔죠? 한지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사정이 있었고요. 생후 7개월이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게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지민은
시선을 한 번 옆으로 피했다가 다시 서연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다고요?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요? 당신이 그걸 이해해요? 이해,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서연은 차분했습니다. 도윤이한테 그 7개월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18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한지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로비 안은 조용해졌고 몇몇 학부모들이 아예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게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고 싶었어요.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사채 때문에 도망간 거 알아요. 한지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 일부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당신 남편이 갚았고요. 그 돈 갚느라 몇 년 걸렸는지도 알아요. 주변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전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지민은 시선을 내렸다가 이내 다시 올렸습니다. 당당함을 유지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친엄마예요. 그 말, 세 번째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 말고 다른 말이 없네요. 한지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냥 큰엄마가 애 데리고 있던 거잖아요. 입학식에 남처럼 서 있는 주제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지민이 옆에 있던 안내 데스크 위에 팸플릿 묶음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가 놀라서 한 발 다가섰고 주변 학부모 몇 명이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한지민은 그 행동을 한 뒤에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손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팸플릿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지민을 봤습니다. 도윤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불렀습니다. 강당 들어가 있어. 도윤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지나치면서 한지민을 한번 봤지만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오도 없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게 오히려 모든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당당했던 여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게 진짜 흔들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더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윤이 강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도윤은 강당 입구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지민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한지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막으려 했지만 한지민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서연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드릴게요. 엄마야.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19살짜리 얼굴에 그런 표정이 있다는 게 서연은 가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어릴 때도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까져도 입술을 깨물고 걸어왔고 친구들한테 치여도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못 알아봐. 엄마잖아. 한지민이 손을 뻗어 도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피한 것도 아니고 밀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뒤로 한 발 이동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한지민의 손을 허공에 남겨놨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한지민이 굳었습니다. 주변도 굳었습니다.
서연도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저 아이가 저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나 몰라? 엄마라고? 한지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버리고 간 사람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리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로비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전과 달랐습니다. 아까는 상황을 보던 눈들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지민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너한테 뭘 세뇌한 거야?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야?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감정을 못 이긴 것이었습니다. 주변 학부모 한 명이 작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이 서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엄마를 모르게. 엄마 욕하게.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요. 내 아들한테 뭘 세뇌해 놓은 거예요. 도윤이가 방금 한 말은 도윤이 말이에요. 서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지민이 서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헉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한지민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아들이 나를 남처럼 봐요. 그게 말이 돼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경비가 빠르게 다가와 사이에 섰습니다. 그제야 한지민이 손을 놨습니다. 도윤이 걸어왔습니다. 서연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지민을 봤습니다. 저 의대 가려고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한지민도 서연도 순간 멈췄습니다. 빚 갚으면서 살 거예요. 큰엄마가 저 키우느라 쓴 거 그거 다 갚을 거예요. 그게 제 목표예요. 한지민이 뭐라 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입학식이에요.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한지민을 더 흔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울어도 화를 내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상황. 서연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한지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돌아서서 강당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한지민이 따라 붙었습니다. 경비가 사이를 막았지만 한지민은 옆으로 비켜나가며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세게 잡았습니다. 가지 마. 엄마 말 들어야지. 도윤이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한지민이 더 세게 쥐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불쾌함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 불러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고였습니다. 한지민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주변이 또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고 아이 손을 잡고 있던 학부모 한 명은 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나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서연은 그 울음을 지켜봤습니다. 끈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도윤의 19회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서연은 그 두 가지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당 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50 초반쯤 됩니다. 검은 점퍼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이재현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한지민도 알아봤습니다. 울음이 뚱 멈췄습니다. 이재현은 서연을 잠깐 봤습니다. 눈빛으로 뭔가를 물었고 서연은 눈빛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이 한지민 앞에 섰습니다. 왔네.
말이 짧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저 사랑,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한지민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아들 입학식이니까. 이재현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지민에게 내밀지 않고 경비 옆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게 의도적이라는 걸 서연은 바로 알았습니다. 사채 업체 세 곳이에요. 첫 번째는 도윤이 돌 되기 전에 빌린 거고요. 두 번째는 도망간 다음 해에 새로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재작년이에요. 한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지금 왜 나와요? 당신이 친엄마 자격 얘기하니까요. 이재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도박은요? 서연도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로비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생후 4개월 됐을 때 돈 없다고 했는데 도박 빚이 있었어요. 제가 막았어요. 그것도 여기 있어요. 한지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재현 씨, 그리고 이번이 처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이 12살 때도 한번 연락 왔어요. 그때도 어렵다고 했고 도와줬어요. 그 다음엔 또 없어졌어요. 주변 학부모 한 명이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상황을 구경하던 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판단하는 눈들이 됐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눈들이었습니다. 한지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재현이 서연을 봤습니다. 오래 혼자 했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고마운지 불편한지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현이 오늘 여기 온 건 서연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한지민이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현이 먼저 집었습니다. 자본이에요. 원본은 따로 있어요. 한지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지민의 어깨가 내려갔고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오늘 여기서 완전히 물러선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은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계획적인 방식으로. 도윤의 입학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데스크 위에 놓인 뒤에도 이재현이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한지민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발이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게 오기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지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갈 데가 없어요. 도윤이 얼굴만 한번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당당함, 울음, 분노, 그리고 이제 애와. 순서가 바뀌었을 뿐 결국 이 말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재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움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만요.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자리 잡으면 갚을 거예요? 한지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2살 때도 같은 말 같은 결과였다는 걸 저 사람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공기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걸어왔습니다. 강당 입구 쪽에 서 있다가 천천히 이쪽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한지민이 도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진짜 잘못했어. 스본지 알려줄까요? 근데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도와줘. 도윤은 한지민을 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흔들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흔들리면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낳은 아이니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랑 상관없어요. 말이 짧았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하나가 모비 전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읽은 진단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단단했습니다. 한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낳은 것만으로 관계가 생기지는 않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 열심히 살 거예요. 의대 가고 빚 갚고 제 인생 살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없어요. 한지민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측은함이 없었냐면 거짓말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측은함이 뭔가를 바꿔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방금 한 말은 서연이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19회 동안 스스로 정리한 말이었습니다. 경비가 조심스럽게 한지민 옆에 섰습니다.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재현을 봤습니다. 이재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지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는 빠르고 당당했습니다. 나갈 때는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이한테 들어가자고 했. 웅성거림이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입학식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아까 다 썼습니다. 허탈함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내려놓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걸 내려놓을 때 처음엔 팔이 시리고 그 다음엔 가벼워지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쌌고 반찬 팔아서 분유 사고 기저귀 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 없어서 사채 생각도 해봤고 결국 안 했습니다.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납품 단가 깎는 거 참고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로비 한쪽에서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재현이 서연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건 서연 쪽이었지만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도윤이 서연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팔 안쪽을 잠깐 잡았습니다. 손이 아니라 팔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서연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자, 엄마. 서연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엄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큰 말하고 불렸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듣고 나니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릴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눈물로 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하고 걸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9해 전, 차가운 새벽에 기저귀 젖은 아이를 안았을 때, 이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이 아이가 안 울게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키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그 한마디면 다 됩니까? 아니면 아직 남은 감정이 있으십니까?